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죄가 되는 건가요? 그 남성의 혀가 1.5cm 정도 잘려 나갔고요. 재판부가 그 남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결혼해서 그냥 같이 살 생각은 없느냐.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법조팀 박사라. 경찰팀의 정진호 기자입니다. 네, 정 기자. 이 74세 할머니가 56년 전에 자신이 받은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면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요? 네, 이게 1965년 1월에 선고된 판결인데요. 만 18세였던 최말자 씨가 자신에게 강제 키스를 하려고 하는 한 남성의 혀를 깨물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남성의 혀가 1.5cm 정도 잘려 나갔고요. 이 일로 최 씨는 중상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 씨가 구속이 돼가지고요, 6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폭력을 당하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혀를 깨문 게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당시에 법원은 범행 장소와 최 씨의 집이 1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집에 들리지 않았겠느냐, 혀를 깨문 건 너무 좀 과잉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혀를 깨무지 않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은 도대체 정 기자, 정당방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당방위 성립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현재 부당한 침해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어야만 하고, 마지막이 상당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상당성이라는 게 좀 모호한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침해 정도와 내가 하는 반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난 2014년에 도둑 내사 사건이 사실 대표적이죠.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랑 벨트로 때려가지고 뇌사로 숨지게 한 집주인이 정당방위 성립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혀를 깨무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죄가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989년에 좀 다른 대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젊은 남성 2명이 야밤에 혼자 이렇게 가던 여성에게 달려들어서 양팔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다가 혀를 절단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딘지, 시간대가 뭐 야간인지, 뭐 추행 가해자가 뭐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고려가 되는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꼭 우리나라만 아니고 이 외국도 키스를 당했다고 혀를 깨물었다가는 이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1년에 중국에서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이 만취한 손님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했는데 혀를 깨물어서 혀를 절단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도 이제 2016년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강제 키스를 당했고 혀를 깨물었는데 그 여성 역시 구속이 됐거든요. 정 기자, 근데 재심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게 열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최말자 할머니 사건은 가능할 것 같나요? 이 재심 요건이 실제로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후에 판례가 바뀌었다, 이런 걸로는 재심이 열리지가 않고요. 대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게 인정된다면 재심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말자 씨 주장에 당시 검찰이 최 씨를 구속을 하면서 이 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또 이 수사도 강압적으로 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 이러거든요. 당시 재판부가 그 남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면 결혼해서 그냥 같이 살 생각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등 2차 가해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당시에는 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했거든요.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게 입증할 자료 같은 게 남아 있는지도 또 중요하겠네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런 만큼 저희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심이 열리는지 인정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였습니다.